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빌언덕입니다. 상반기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과연 소제목이 필요한가? 소제목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제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물론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제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자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나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에 누구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의 구성이 조금 미흡할 수 있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00자에서 1000자 분량이 되는 자기소개서 한 항목을 읽을 때 맥락이 읽히지 않는다거나 핵심 메시지가 도드라져 보이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요소 중에 하나로 소제목 배치만 해주더라도 글의 구성이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어 보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제목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 본문 내용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 나를 드러내는 어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한마디만 있더라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곧바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자 가이드로서 소제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건 읽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제목을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일단 소제목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소제목만 봐도 내용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예시 보이시죠? OLED 전문 지식을 함양한 통합공정 엔지니어라는 소제목이 사실 군더더기 없이 나의 핵심 역량과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역시나 OLED에 대한 역량과 엔지니어로서의 포부를 문단 내에서 충분히 드러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걸 알고서 문장을 읽는 것과 모른 상태로 문장을 읽는 것의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첫 문장이나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소제목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사고 비행 기록을 가진 대한항공 기장.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그냥 눈 감고 이 소제목만 들어봐도 대충 이 사람이 뭐 하려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소제목이 갖춰야 되는 미덕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인의식으로 사장이 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되게 무난하고 엄청 잘 쓴 소제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핵심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길래, 거기서 어떤 주인의식을 발휘했길래 도대체 사장이 된 것일까? 그래서 핵심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문 내용을 호기심을 가지고 눈길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좋은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추상적이고 허황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표현들을 굳이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겉멋든 표현을 다 제거하시고 저렇게 담백하고 간결하게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바, 이 본문 내용이 담고 있는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일단 본문 내용이 궁금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소제목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십니다. 자, 너무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 내용이 궁금한 수준이란 건, 지금 예를 보면 10일간의 사투, 3년 연속 최우수 부대의 영광. 그래서 여기는 성과도 담겼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추상적이고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토대로 소제목을 작성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고,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일간의 사투라고 했고 부대에서 받은 최우수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있었던 10일간의 훈련 내용이거나 혹은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두 가지 기본을 갖춘 TFT 증착 공정 전문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TFT 증착 공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갖춘 역량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과연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서 읽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자소서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가 눈에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일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꼼꼼한 준비로 800km 산티아고 순례 성공이라는 소제목을 정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를 왜 떠난 것인지도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길래
이 대장정을 마칠 수 있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시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본문 내용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가도록, 눈길이 가도록 만든 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강조 역량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강점 혹은 장점, 핵심 역량 등을 드러낼 때 이런 소제목을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팀을 이끄는 솔선수범 중대선임 병장 또는 특허 출원과 교육부 장관상 수상 이런 것처럼, 자, 불필요한 얘기는 최대한 제거를 하시고, 누가 봐도 특허 출원, 교육부 장관 수상, 여기서 어느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랑 교육부 장관상 수상이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이걸 내가 소제목에서 이렇게나 오픈해버리면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특허 출원을 했더라도 어떤 특허를 출원했는지, 그리고 왜 교육부 장관상 수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오히려 더 궁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해법, 소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사람들과 협업했고 소통을 이끌어냈는지가 궁금해질 거고요. 자, 역량, 설계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동차 전반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진짜 담백하게 그야말로 본인의 역량을 간결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쓰시는 게 잘못된 소제목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700자 1000자 되는 분량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만 2박 3일 동안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말고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 경쟁자들의 자소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요. 본문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성이 미흡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면 스킵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저렇게 그냥 내가 가진 역량 두 가지를 애초부터 소제목에 담아주시는 것이 좋다. 특히나 어떨 때? 역량 드러낼 때, 강점 드러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팀워크를 강조하는 어디 기업에 맞는 인화력, 뭐 이런 식의 소제목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바른 소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결과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본문 내용의 핵심을 간추린다는 생각이고 헤드라인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오히려 읽는 사람의 피로도를 높이고 가독성을 해치고 본문 내용을 읽고 싶지 않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예시 한번 볼까요? 선인장 같은 끈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읽고 나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인장이 진짜 끈기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음표가 떠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제목을 읽고 느낌표가 떠올라야죠. 그 느낌표를 떠오르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의 핵심 내용, 그 중에서도 결과, 이걸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결과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의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꿈꾸던 소년 삼성 장학생이 되다. 물론 삼성 장학생이 될 수 있었던 스토리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배치한 이 꿈꾸던 소년이라는 이 문구가 얼마나 그 일기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소설 그리고 문학 작품에 어울릴 만한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행복에서 자라난 열매, 네 번째로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이 여러분들이 명언이나 격언 그리고 뭔가 소설 제목에 어울릴 법한 소제목을 배치한 뒤에 나 굉장히 멋들어진 문구를 완성했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경험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요약하면 되냐? 첫 번째 보세요 한번. 베트남 현지인들도 감동시킨 최연소 매니저. 충분히 정보도 전달하고 있고요. 성과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도 유발되느냐? 유발되죠. 베트남 현지인들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있었지? 무슨 스토리였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뮤지컬 기획으로 확신한 공간 디자인의 매력. 이 친구가 공간 디자인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갖춰왔다는 사실이나 그 계기를 쓰려는 건 알겠지만 뮤지컬 기획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궁금증도 생겨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한 특별한 졸업 전시, 신규 플랫폼 구축으로 인정받은 기획력,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과를 담백하게 충분한 정보와 함께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만의 경험, 여러분만의 역량, 여러분만의 노하우 그리고 성과를 담아내시는 것이 좋다. 자, 어디까지나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보고서에 가깝고요. 자, 그런데 소제목에서부터 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매료되어 혹은 성장하는 글로벌 리딩 그룹 삼성, 모든 니즈를 충족하는 국내 대표 기업 땡땡땡, 이런 건 누구 소개예요? 회사 소개죠. 회사 칭찬이기도 하고 회사 소개에 그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친구가 뻔하게 어디까지나 회사 칭찬을 하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소제목에서도 본문 내용을 쓰시는 데에서도 지양하셔야 될 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매료되어 라고 썼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장에 가셨을 때 만약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작성한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지금은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버버벅 하시겠죠. 자, 두 번째로 성장하는 글로벌 리딩 그룹 땡땡땡이라고 하셨을 때,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서의 성장이 만약에 둔화되고 있다면,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회사가 이만큼 잘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고 싶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썼을 때, 만약에 그런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역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얼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회사 칭찬, 남의 핑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하시면 정작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역효과로 부정적으로 들리게 마련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결한 명사 형태나 능동적인 동사 형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직관적으로 성과를 요약하는 정도로 쓰시면 좋다. 그래서 명사형이 뭐예요? 경험으로 얻은 역량, 역량으로 이뤄낸 성과, 역량으로 이끌어낸 결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동사형 같은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다, 경험에서 역량을 발휘하다 정도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숙한 그 평서문, 그러니까 완성형 문장을 써주시면 사실 소제목과 첫 번째 문장 사이에 차이점도 없고요. 사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웬만하면 저런 명사형이나 동사형 형태로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실 만한 신문, 잡지 등등의 헤드라인이 모두 명사형이나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올바른 소제목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방식 중 하나는 경영이나 경제 잡지 그리고 신문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권장을 드리는 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월간 CEON이라는 잡지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 철학 제품의 녹이다, 동사형 소제목이죠. 저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특정 잡지를 언급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영화 잡지를 벤치마킹 하다 보면 사실 대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영이나 경제 잡지 그리고 무난하게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정도를 카피하시거나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질문의 개수 그리고 역량이나 경험의 개수에 따라서 소제목을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자소서만 하더라도 성장 과정으로 이제 1,500자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삼성 쓰셨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1,500자를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용도 지루해졌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가지나 3가지의 소재를 쓰셨을 텐데, 그 소재를 모두 다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쓰실 때 연결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만의 색다른 강점을 2-3가지 어필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에 구분점을 소제목으로 단락을 구분해 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과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항이 있었을 때 몇 가지를 묻고 있나요? 회사 선택 기준 하나,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 하나. 그래서 2가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소제목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나눠서 내가 회사 선택의 기준은 기준대로, 그리고 부합하는 사유는 사유대로 나눠서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 그리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달라라고 한다면, 굳이 강점과 약점을 소제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굵직한 줄기에서 희망 직무에 대한 준비 과정이 이랬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강약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2가지 정도의 소제목을 써주셔야 읽는 사람들이 물어본 3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고 있구나, 짜임새가 있구나, 설득력이 높구나, 완성도가 높구나, 구성이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면 좋을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예를 들면 폐부 위기에서 인기 1등의 동아리로 채용과 교육을 통해 느낀 인사 직무의 흥미, 뮤지컬 기획으로 확신한 공간 디자인의 매력,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한 특별한 졸업 전시회, 베트남 현지인들도 감동시킨 최연소 매니저, 신규 플랫폼 구축으로 인정받은 기획력, 코팅사 실습으로 엔지니어로서의 책임감 제고, 1등 모모사로서의 성장 가능성, 땡땡땡 홍보대사, 이제는 홍보팀 인싸로, 리더십보다는 팀십 갖추어, 3개월 20kg 감량, 한다면 한다, 위기일수록 힘을 합하면 길이 보인다, 독불장군도 누그러뜨린 유연한 센스, 어떤 직무, 전문 지식을 함양한 통합공정 엔지니어, 무사고 비행기록을 가진 대한항공 기장, 주인의식으로 사장이 된 아르바이트생, 10일간의 사투, 3년 연속 최우수 부대의 영광, 2가지 기본을 갖춘 직무, 공정, 전문가, 팀을 이끄는 솔선수범 중대선임 병장 등등의 소제목 배지가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일단 결과, 그리고 나의 역량, 나의 성과,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표현 없이 충분한 정보와 함께 요약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신다면 사실 소제목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점이 소제목 자체가 굉장히 튀어야, 뭔가 특별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소제목 작성하는 걸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소제목의 미덕은 어디까지나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점에 조금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